일로 쭉 올라가면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이승만 대통령 묘역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면은 저기 가면은 각 대통령 묘역마다 여러분 저기 경비원 선생님들이 계세요. 인사드리고 그 앞에서 불편한 얘기하면은 막 눈초리가 막 매서워져.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좀 불편한 얘기 좀 하려고 여기 왔어요. 왜냐면은 누굴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분 누구세요? 누구예요? 단재. 우리가 가장 무한도전 때문에 가장 잘못 알려진 얘기가 뭐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단재가 한 말 아니에요. 단재 신채호가 한 말 아닙니다. 그냥 그 뭐 처치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냥 그 어떻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무한도전에서 그 얘기하는 바람에 잘못 알려진 거예요. 단재의 가장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죠. 역사는 나와 비하의 투쟁이다. 예. 왜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1923년 1월 달에 그래서 1월 달에 여러분 단재가 뭘 하냐면은 6,800여 자에 달하는 여러분 뭘 만들어요? 조선 혁명 선언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은 조선혁명 선언이 의열단 지사들이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던 게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그 내용이 여러분 뭐냐? 여러분 그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일본 놈들 무슨 뭐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서 뭐 외교론으로 독립을 쟁취해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뭐예요 다? 맞아요. 오지 무장투쟁이에요. 내 총각 칼 통해서 외놈들을 때려잡아서 오로지 무장투쟁을 통해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게 그 이야기가 바로 단재 신채호예요. 근데 왜 단재 신채호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묘 앞에서 얘기를 할까? 단재가 끝까지 살아남았으면은 우리의 정치적 이 현대사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여러 번 들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3.1혁명 104주년 기념 투어잖아요. 3.1혁명 여러분 왜 일어났어요?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3.1혁명. 우리 친구 아까 어디 있어? 몇 살이에요? 13살? 3.1운동 몇 년에 일어난지 아세요? 묻지 마세요. 알았어요. 여러분 3.1 오늘 104주년이죠. 3.1혁명이 3.1운동이 여러분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919죠. 그렇죠. 여러분 왜 일어났어요? 3.1혁명이. 그 결정적 계기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물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있지만 그거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핸드폰 있었어요? 선배. 당시에 핸드폰 있었어요? 없었죠. 통신도 발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전국에서 2천만 민중이 일어나서 들불처럼 일어나서 저 위쪽부터 해가지고 신의부터 해서 제주까지 여러분 들불처럼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독립의 만세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뭐예요? 누가 말했어요? 고종의 뭐? 고종의 장례식입니다. 1919년에 고종이 여러분 식혜를 먹고 갑자기 급사했어요. 온몸이 검어졌어요. 1월 달에 고종이 죽고 나서 여러분 장례식을 3월 3일에 준비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일요일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그러면 우리 같이 만세를 외치자 해가지고 33인이 여기 태화관에 모여서 만세를 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혁명이 처음에 이 33인이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에 원래 파고다 공원에서 탁불공원에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됐죠. 자기들이 모여놓고 청년들이 모여서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불처럼 시작된 게 전국으로 뻗어나간 건데 3.1혁명이 일어나서 2천만 민중이 여러분 만세를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기운을 모아서 제가 왜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1혁명을 통해서 3.1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만들어졌어요? 드디어 맞아요. 뭐? 임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민중들의 열기를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3.1혁명의 기운을 모아서 2천만 민중의 기운을 모아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탄생을 하고 대한민국이란 정부가 탄생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언제 만들어졌어요? 1919년에 만들어졌어요. 4월 11일 11일 여러분 3.1운동 후에 한 달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의 지금 정치체제와 똑같은 민주공화정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 3.1혁명 후에 한 달 뒤인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만들어졌냐? 아니야. 당시에 한성정부라 불리는 것도 만들어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노령정부라는 것도 만들어져요. 당시 뭐 페이퍼 컴퍼니가 치면 한 10여 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 인사들이 우리 독립지사들이 활동한 곳만 따지면 3군데예요. 이 3군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정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1919년 9월 달에 이 3곳이 합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정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남을 왜 이승만을 왜 얘기를 하냐? 당시에 이승만은 미국에서 여러분 정치학 박사 우리나라 1호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나라라고 칭해지는 미국의 대통령 윌슨을 만나가지고 직접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했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1910년에 나라 뺏기고 나서 여러분 9년 동안 굉장한 압제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론을 주창하고 민족주의자 자결주의를 얘기했던 윌슨을 여러분 만나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지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총리로 가장 높은 집정관으로 여러분 추대를 하는데 이 세 개의 정부에서 자연스럽게 넘버 원, 투로 추대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어요? 미국에 있던 낙터리였어요. 저분이에요. 저분.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추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다 좋아.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신체적으로 왜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지사들이 중국에서 활동했던 지사들이 상하이에 모여서 첫 회의를 하고 임정을 준비를 하는데 첫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단제도 원래 여러분 임정주의자였어요. 처음에 임정을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첫 회의 이후에 여러분 반임정주의자로 돌아서요. 우리 이따 만날 우당 이회영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뒤늦게 알려진 소식이 있어요. 뭐예요? 아니요. 그런 개인적인 비리는 나중에 알려지고. 맞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선물은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세 번째 오시니까 안 돼요. 여러분 뭐예요? 위임 통치청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미국의 국제연맹을 주도하는 미국의 아름다운 나라 미국의 여러분 뭐예요? 우리나라를 맡아서 통치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1919년에 누가? 저분이. 그러니 여러분 추대는 됐어. 대통령으로 추대되고 총리로 추대가 됐어. 근데 위임 통치청원이 알려진 거야. 그러니 단제가 여러분 거기서 민족주의자인 단제가 회의석상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요?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인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여러분 반임정의 선두에 서요. 그 명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승만을 제일 싫어하고 이승만을 가장 결정적으로 싸웠던 인물이 바로 단제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에 맞서서 계속해서 여러분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니 그것이 바로 단제의 무장투쟁이에요. 그 무장투쟁에 여러분 혁혁한 그 집대성한 글이 이번에 100주년을 맞이한 1923년 1월에 상하이에서 완성된 조선혁명선언, 또 다른 말로 의열단 선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막 기가 막혀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 원래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우리 코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코스인데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고 해가지고 제가 삼장군 묘역을 갔다가 이렇게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동선 보고 사람들 표정들 보니까 삼장군 묘역이 완전 꼭대기에 있거든요. 거기 갔다가 우리 이따 가고 하려면은 저 너머에 있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오늘 5번 온 친구도 있으니까 오늘이 5번째 친구예요. 저 친구 사학과 친구인데 저 친구 때 그러니까 오늘은 저 친구 때문이라도 삼장군 묘역에 제가 23번째 투어 만에 처음으로 삼장군 묘역을 가는 거거든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춥죠? 네, 이동할게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